1980년대까지만 해도 국제결혼하면 주로 주한미군과 한국 여성이 맺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회적 인식도 좋지 않았었지만 국내 외국인 200만 명 시대인 요즘은 상대방 국적도 다양해지고 한국 남자 외국 여자 결혼도 많이 늘어났는데요. 숫자로 보면 2020년 국제결혼 건수는 15,341건이었는데 이 중 한국 남자 외국 여자 결혼이 11,100건으로 주로 아시아권과의 결혼이 많았고 한국 여자 외국 남자 결혼은 4,241건으로 미국, 중국, 캐나다 순이었습니다. 해외 커뮤니티에서도 한국인과 결혼한 사람들의 경험담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지난주 레딧에 올라온 사연을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서구권 사람들은 한국인 배우자의 어떤 부분 때문에 당황했을지 다양한 하소연을 댓글 반응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일정을 잡을 때 시간까지 따지는 나를 한국 아내는 아직도 이해 못한다. 추석 때 처가에 몇 시에 갈 거냐고 물으면 아내는 시간이 뭐 중요한가? 천천히 가지 뭐 한다. 2시간 후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으면 갑자기 나타나서 지금 가자. 신발 신어? 한다. 나의 하루를 미리 계획하고 싶다는 걸 이해 못하는 걸까? 내 거라는 개념이 없는 한국 남편 때문에 돌겠다. 내 시리얼, 내 와인, 내 간식이 없이 모든 걸 같이 먹는다. 마트에 갔을 때 나도 먹고 싶다고 미리 얘기해주면 하나를 더 살 텐데 아무 말도 없다가 집에 와서는 자기가 다 먹어버릴 때가 수도 없다. 내가 먹고 싶어서 산 건데. 우리 부부가 서로 이견이 있는 두 가지. 혼전 동거, 그리고 결혼 후 이성 친구 만나기. 언젠가 직장 여자 동료가 내 팔을 잡고 있는 사진을 본 한국 아내는 이건 이 여자가 나무라고 하는 짓이지 라며 그녀를 혼내주러 사무실로 찾아가겠다는 듯이 씩씩거렸다. 전혀 그런 뜻이 없었는데. 한국 남편이 해외 근무 중이다. 내가 영어 강사를 그만두고 이용학원에 등록했더니 시어머니는 월급 따박따박 600만 원 나오는데 아깝지 않니? 하신다. 그것 때문에 다투고 한 달 동안 연락을 끊었다. 결국 사과의 의미로 용돈을 주셨고 지금은 내 공부를 응원해 주신다. 결혼 전 나는 우리 부모님과 공통 경비 계좌를 만들어 놓고 남는 건 서로 나눴는데 결혼할 때 한국 아내가 내 수입 전부를 자기 통장에 보내고 난 용돈 받아 쓰라고 하는 거였다. 나는 단칼에 거부했지만 결국은 어쩔 수가 없었지. 나중에 알고 보니 내가 가르치는 한국 남자들 중에도 매달 용돈 20만 원 남짓 받는 경우가 많은 것이었다. 그래도 지금은 부채도 없고 금전 문제 없이 잘 산다. 집을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나를 설득시키느라 고생하는 한국 남편. 나는 집으로 돈 버는 것보다 새로 살더라도 내가 좋은 곳에서 살고 싶은데. 독일에서는 가족 주치의를 먼저 본 후 문제가 있으면 전문의에게 보내주는데 한국에서 바로바로 전문의 검진을 받았던 아내는 이런 독일 시스템을 형편없게 생각한다. 혼인신고차 한국 관공서에 갔는데 몇 분 만에 처리가 끝나는 걸 보고 아내가 독일의 시골 관공서 일 처리 속도를 어떻게 생각할지 헛웃음이 나왔다. 중고차는 고장이 잘 나고 수리비가 많이 드니 차는 무조건 새로 뽑아야 된다는 한국 남편. 난 평생 신차를 사본 일이 없다. 돈이 아깝지 않니? 한국 아내와 결혼해서 미국에 산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한국에도 출생신고를 하자는 거였다. 아내는 한국을 잊기 싫어서 그랬겠지만 나는 이 아이는 앞으로 미국에서 살 거고 미국 여권으로도 한국엔 갈 수 있지 않냐며 반대했다. 결국 아이가 컸을 때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자고 합의하고 다툼을 끝냈다. 한국 남친은 감기만 걸려도 병원에 간다. 예약해도 2주는 걸리는 영국 시스템에 익숙한 여자로서 깜짝깜짝 놀란다. 재채기를 했더니 병원 가보라고 하는 한국 아내 때문에 나도 놀랐다. 그 뒤로는 아내 앞에서는 절대 재채기나 기침을 하지 않음. 우리나라에서는 부모가 집도 차도 안 사주고 결혼과 학자금도 스스로 해결하는 게 정상이다. 집은 월세를 내고 사는 게 아주 당연한 거고. 그런데 한국 시댁은 전세금을 비롯해서 꾸준히 우리를 도와주신다. 할 수 없이 매달 용돈으로 되돌려드리지만 친정 부모님께는 이런 한 장 안 드림. 한국 아내와 안 맞는 게 딱 한 가지 있다. 난 퇴근하더라도 자켓만 벗고 그대로 있다가 잘 때 돼서야 편한 옷을 입는데 아내는 집에 오자마자 바로 외출복을 벗고 파자마로 갈아입는다. 초르르 옷장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귀엽기도 함. 친정 아버지가 가르쳐 주셔서 미국에서 난 웬만한 수리는 직접 했는데 한국 남편은 자기 손으로 할 줄 아는 게 없다. 캠핑을 가도 뭘 준비해서 가야 하는지
불은 어떻게 붙이는지 모르고 집에서도 싱크대 보수나 에어컨 청소는 사람을 불러 해결한다. 직접 하면 훨씬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는데 자꾸 사람을 부르니까 게을러 보이기까지 한다. 한국 여친이 우리 부모님 이름을 부르게 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한국인으로서 부담스러웠는지 처음엔 어쩔 줄을 몰라 했지. 캐나다에 가면 왜 그렇게 모든 게 느리냐며 분통을 터뜨리는 한국 남편. 인터넷, 서비스, 건축, 의료, 이 모든 게 느린데 캐나다 사람들이 왜 불만이 없는지 이해가 안 된단다. 뭐라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가만히 있는 서양인들이 답답하다나? 한국 아내가 영국 우리 집에 갈 때면 가만히 앉아 있질 못하고 주방을 서성거린다. 우리 집에서 아내는 손님일 뿐이고 그냥 편하게 쉬면 되는데 결혼한 지 2년 됐지만 서로 알아가야 할 게 아직도 많다. 한국 며느리가 우리 집에 처음 왔을 때 어머니는 편히 앉아서 쉬라고 했지만 아내는 뭐라도 도우려고 했다. 외식을 나가며 뭘 먹고 싶냐고 어머니가 물어봐도 아내는 딱히 대답을 못했다. 어르신들이 정하는 걸 따르는데 익숙해서인지 하긴 내가 처가에 가면 모든 걸 장모님이 다 알아서 정해주신다. 미리 계획을 짜지 않고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하는 남편이 이해가 안 된다. 바로 어제 남편 친구들이 근처에 왔다길래 따로 약속이 있냐고 물어봐도 특별한 게 없다고 해놓고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 집 앞에 친구들이 저녁 먹으러 왔으니 같이 나가자고 한다. 옷도 안 입었고 배도 안 고프고 속도 안 좋았는데 결국 남편만 나가고 난 집에 있었다. 주말 저녁 시간에는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녁 먹으러 오라 하실 때도 많다. 그때마다 급히 가긴 하지만 미리 얘기해 주시면 좋을 텐데 하면 남편은 못 들은 채 한다. 나는 뭘 하든 항상 편안하고 싶다고. 한국에서는 잔소리가 애정의 표현일지 모르겠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짜증으로 받아들인다. 내가 30년 동안 잘해온 일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을 굳이 들을 필요는 없지? 또 한국의 처가 식구들이 이것저것 도와주는 건 고마운 일이지만 아끼고 저축해서 내 힘으로 물건을 사고 싶다. 한국 남편은 요리와 청소는 당연히 여자가 하는 걸로 안다. 샤워를 적어도 이틀에 한 번 하는 날을 더럽다고 하고 아침은 꼭 빵 대신 밥으로 먹어야 한다. 밤에 선풍기를 켜두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나만의 시간을 인정하지 않는다. 내 한국 여친은 식당에서 기다릴 줄을 모른다. 포크가 필요해서 웨이터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친이 불쑥 일어나서 자기 손으로 포크를 가져오고 계산을 위해 웨이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계산서를 카운터로 가지고 가서 냉큼 계산한다. 한국이 빠른 나라라는 걸 알지만 미국인들 눈에 이런 한국인들은 조급한 사람들로 보인다. 스테이크는 꼭 완전히 구워진 것만 먹던 한국 아내. 끈질긴 설득 끝에 요즘은 미디엄 레어도 잘 먹는다. 반대로 나는 말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톤과 얼굴 표정도 중요하다는 걸 아내에게 배웠다. 그녀도 바뀌었지만 내가 더 많이 배운 것 같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